unfold. (1991년 3월 26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미제 사건이 하나 시작됩니다. 대구의 한 평범한 마을, 그 뒷산에서 초등학생 아이들 5명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많은 분들이 개구리 손앤 사건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이 가슴 아픈 비극의 진실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을 그저 개구리 소년이라는 이름 대신 한 명 한 명의 이름으로 기억해 주는 겁니다. 가장 맏형이었던 13살 우철원 군, 그리고 12살 조우연 군, 11살 김영규 군, 10살 박찬인 군, 마지막으로 9살 막내 김종식 군까지. 네, 바로 이 평범했던 5 아이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때는 1991년 3월 26일 아침이었어요. 그날 대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열려서 임시 공휴일이었죠. 온 도시가 약간은 들뜬 분위기였을 거예요. 아이들은 신나서 부모님께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가 그들의 마지막 말이 될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영요. 도대체 그날 그 산에서 5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를 괴롭혀온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는 도롱뇽알 잡으러 가요 라고 했거든요. 네, 사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근처 군부대 사격장에 가서 탄피를 주워다가 고물상에 파는 게 일종의 용돈벌이 겸 놀이였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향한 곳이 그냥 평범한 등산로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외진, 어른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저녁이 되고 밤이 돼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들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선거일이라 다들 좀 들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경찰은 이걸 심각한 실종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냥 애들끼리 놀다가 늦나 보지? 집단 가출했나? 이렇게 너무나 안일하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바로 그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모든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초기 24시간이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경찰이 엉뚱하게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같은 곳을 뒤지고 있는 동안 만약 범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증거를 없애고 유유히 사라질 완벽한 시간을 우리가 그냥 벌어준 셈이 된 거죠. 뒤늦게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특별 지시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동원된 수색 인력 한번 들어보세요. 무려 35만 명입니다. 35만. 단 하나의 사건을 위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력이 동원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규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색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문 수사 인력이 아니라 그냥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우르르 산을 헤집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발자국, 머리카락 같은 흔적들을 전부 짓밟아 없애버린 거죠. 아이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아이들을 찾을 단서를 파괴해버린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수사가 길어지니까 사회 전체가 점점 이상한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온갖 흉흉한 소문이 다 돌았죠. 그중에서도 정말 가장 잔인하고 끔찍했던 건 1996년에 한 심리학 교수가 내놓은 주장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실종된 아이 중 한 명인 김종식 군의 아버지가 아이들 5을 전부 죽여서 자기 집에 묻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경찰이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덥석 믿고는 굴삭기까지 동원해서 종식 군의 집 마당이랑 화장실을 다 파헤쳤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국민이 TV로 지켜보는 앞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흉악한 살인범으로 몰려서 자기 집이 부서지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1년이라는 정말 끔찍하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건이 조금씩 잊혀갈 무렵이었죠. 아이들이 사라졌던 1991년으로부터 정확히 11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마침내 아이들이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발견 장소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살던 마을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와룡산 중턱이었어요. 11년 전에 그 35만 명의 인파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은 샅샅이 훑고 지나갔다고 믿었던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11년 전에 그 끔찍한 실수가 또다시 반복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법의학 전문가가 오기도 전에 그냥 곡괭이랑 삽을 들고 막무가내로 현장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부모님은 경찰들이 우리 애들 뼈를 곡괭이로 막 찍어내고 있었다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또 한 번 속절없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날 경찰이 정말 성급한 결론을 발표해버립니다. 아이들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체온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사다. 즉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든 타살 가능성을 처음부터 덮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경찰의 주장은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골이 발견된 곳은요, 밤이 되면 마을 불빛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어요.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곳이죠. 게다가 실종 당일 최저 기온이 영상 3.3도였는데 한창 뛰어놀 나이의 건강한 아이들 5명이 전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 그럴 만큼 혹독한 추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과학이었어요.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이 아이들의 유골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뼈에 남은 증언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팀의 감정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 중 우철원 군, 김종식 군, 그리고 김영교 군의 두개골에서 누군가 고의로 가격하지 않고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명백한 인위적인 손상이 발견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어요. 사고사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었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가장 맏형이었던 우철원 군의 두개골에서는요, 무려 25개가 넘는 상처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25개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범인이 아이를 완전히 제압하고 난 후에도 어떤 이유에선지 엄청난 분노에 차서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명백한 타살입니다. 그리고 우철원 군의 두개골에 남은 아주 독특한 D자 모양의 상처. 이건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추정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전문자들은 보통 용접할 때 쓰는 망치나 아니면 정밀 측정 도구인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아주 특수한 공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옷가지가 아주 기이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건 아마도 아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했던 흔적으로 보이고요. 또 5구의 유골이 한 장소에 얕게 남아 묻혀 있었다는 점. 이건 뭘까요? 범인이 이 와룡산 지리를 자기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사람이고 범행 후에 이걸 숨기려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걸 말해주죠. 이렇게 명백한 타살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2006년 3월 25일 사건이 발생한 지 딱 15년이 되는 날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당장 범인이 내가 죽였다고 자백을 해도 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영원히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신 우철원 군의 아버지 우종우님께서 생전에 이런 호소를 하셨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왜 죽였는지 이유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제 남겨진 부모님들에게는 범인을 잡아 처벌해달라는 그런 기대조차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저 내 아이가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마지막 절규만 남았을 뿐이죠.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이제 영원히 닫혔습니다. 범인은 아마 평생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이 모든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의 심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아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저 개구리 소년이라는 그 차가운 이름 말고요.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그리고 김종식 이 5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 가슴속에 끝까지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어쩌면 최대한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